옛날 옛적에 나는 천조각에 대충 그려진 지도를 따라 정글을 헤매고 있었어요. 며칠을 걸은 끝에 고대 마야 사원에 도착했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돌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밑에 바닥이 갈라졌어요. 나는 1600년 된 무덤 속으로 떨어졌죠. 드디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날 나는 반짝이는 옷, 조각든 조개 껍질, 섬뜩한 사후 가면,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나를 괴롭히는 저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뭐 사실 정확히 그렇게 일어난 건 아니고, 아니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실제 고고학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발견되는 것들은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벨리즈에서는 고고학자들이 40년간의 발굴 끝에 잃어버린 마야 도시 카라콜에서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통치자의 무덤을 발견했거든요. 고고학자 팀이 이미 연구했던 구조물 깊은 곳에 묻혀있던 숨겨진 방을 마침내 개봉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약 1600년 된 그 무덤 안에는 카라콜의 첫 번째로 알려진 왕이나니 티칼 차흐크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나뭇가지 비의 신으로 해석되는데 시적이면서도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차흐크 왕은 비와 천둥 번개를 다스리는 마야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인간 전승에 따르면 그는 도끼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뱀을 쳐서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해요. 매장된 왕은 왕조의 창시자로 여겨지는데 그가 세운 왕조는 460년 이상 지속됐어요. 그와 함께 묻힌 것들로 미루어 보아 차흐크 왕은 크게 존경받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의 무덤에는 옥구슬, 조각된 뼈, 조개 껍질 장신구, 의식용 도자기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 그릇 중 하나는 무역의 마야 신인 에크추아가 공물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것들은 묶인 포로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고고학자들은 무덤에서 붉은 진사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을 때 고위 왕족을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사는 마야 세계에서 희귀하고 비싼 재료였거든요. 그리고 왕의 얼굴을 찬란한 녹색으로 덮기 위해 퍼즐처럼 맞춰진 옥 모자이크 가면도 있었어요. 옥은 단지 반짝거려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신성하고 상징적으로 삶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죠. 관택이 난 옥은 물에 담갔다가 꺼낸 것처럼 반짝거려요. 처음에는 차갑지만 손에 쥐면 금세 따뜻해지죠. 고대 마야인들에게 이런 생명과 같은 특성은 옥을 살아 숨쉬는 물질로 만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옥은 높은 종교적, 영적 중요성을 지녔죠. 마야인들은 옥을 생명의 숨결, 왕족, 영혼과 연관시켰어요. 누군가의 얼굴을 옥으로 덮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였는지를 보여줬어요. 차흐크 왕의 가면은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칼 왕의 또 다른 유명한 가면은 346개가 넘는 녹색 옥조각으로 만들어졌죠. 정말 많은 공들인 작업이에요. 하지만 아마도 이 왕에 대해 가장 상징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산 정도가 아니라 이빨이 없을 정도로 늙었죠. 우리에게 그건 그가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구강 위생과 치과 관리를 유지하는 한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이빨을 잃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마야 전설에 따르면 이빨 없는 노인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어요. 통치자와 무당들은 세계들 사이를 중재했고, 늙거나 저승의 신들은 종종 예술에서 이빨 없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이제 세계에 대해 말하자면 마야 우주로는 우주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눴어요. 상층 세계는 신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중간 세계는 인간이 사는 곳으로 거대한 거북이나 악어의 등 위에 실려 있고 원시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 아래에는 시발바로 알려진 저승이 있었는데 영혼과 조상들의 어둡고 복잡한 세계였어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특히 통치자, 무당, 노인들은 이 세계들 사이를 오갈 수 있다고 믿어졌어요. 이 왕은 통치자였고 신과 같은 이름을 가졌으며 이빨 없는 노인이었어요. 와, 그의 힘의 수준은 엄청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으스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무덤은 1993년에 발견된 또 다른 무덤 아래 묻혀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다른 매장지를 조사하던 중 그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흥미로운 은신처예요.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1600년 이상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거든요. 이로써 티칼 차흐크의 무덤은 상형문자, 매장 맥락, 유물 덕분에 알려진 통치자와 확실히 연결될 수 있는 카라콜에서 발견된 최초의 무덤이 됐어요. 지리나 역사에 관심이 없다면
아마 카라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그곳은 벨리즈 서부 정글 깊숙이 있는 외딴 유적지예요. 하지만 약 16세기 전에는 카라콜이 전체 마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전성기에는 2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했는데 참고로 이건 현대 벨리즈 시티보다 큰 거예요.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어요. 당시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많은 숫자였죠. 그리고 단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발전된 도시였어요. 카라콜에는 피라미드, 구기장, 궁전, 저수지, 그리고 매우 복잡한 도로 시스템이 있었어요. 정글을 가로질러 수킬로미터나 뻗어 있는 서크암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죠. 과거 발굴에서는 화살촉, 드릴, 방추차, 조각상, 일상 도구들도 발견됐어요. 차흐크 왕의 무덤은 북동쪽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견된 세계의 주요 무덤 중 하나였어요. 그곳은 카라콜의 중앙 고고학 단지인 카나 근처이고 오늘날에도 벨르리즈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물 중 하나예요. 43m 높이에 달하며 여러 층의 엘리트 거주지와 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크기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는 건 전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미 약탈당했거든요. 거기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손삼 없이 파내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마침내 손대지 않은 무언가를 찾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40년간의 프로젝트 동안 카라콜에서 850개 이상의 매장과 175개의 무덤을 보고할 수 있었어요. 서기 3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초기 무덤 중 하나는 흑요석 칼날, 아틀라틀 창촉, 멕시코 중부와 관련된 보자기 다이얼 같은 의식 유물을 포함한 화장 매장이었어요. 그러니 고고학자라면 이 도시는 오래된 역사적 금광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역사적 금광에는 종종 경고가 따라오죠. 게다가 과학자들이 이 발견에 흥분하고 있지만 만약 왕이 정말로 세계들 사이를 오갈 수 있다면 그는 아마 이 모든 것에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럼 왕의 영원한 안식이 방해받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캅 차흐크의 무덤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고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봉인된 신성한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마야 무덤은 그냥 멋진 관이든 땅속의 구멍이 아니었어요. 돌, 흙, 때로는 정교한 폐쇄 의식으로 봉인된 우주적 금고 같았죠. 목표는 그것들의 사용 종료를 표시하고 내부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카라콜과 다른 마야 도시의 고고학은 이것을 실제로 보여줘요. 두꺼운 봉인층, 종결 제물, 신중하게 배치된 잔해들이 모두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대하며 벨리즈 법과 문화 규약에 따라 일하면서 이 공간들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존중하며 탐사해요. 하지만 신화를 생각하면 으스스해요. 차흐크 왕이 고고학자들을 괴롭힐지 말이죠. 두고 봐야겠네요.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늙었고 이빨도 없으니까요. 아마 비로 그들을 성가시게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는 비의 신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우리는 아직 그의 진정한 힘의 수준을 모르거든요. 마야인들은 매혹적인 문명이었고 그들의 구조물은 여전히 찾을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것들 중 하나예요. 알려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그들은 크레인 없이 피라미드를 지었고 망원경 없이 별을 지도화했으며 왕을 매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카라콜은 비밀로 가득해요. 또 다른 무덤 아래 숨겨진 무덤, 무서운 가면과 신의 이름을 가진 이빨 없는 왕, 거의 믿기 힘들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나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먼저 이 저주의 여파를 봐야겠네요. 그렇죠?